서울대학교 응용학부대학교 박준철입니다. 저희 연구실이 환경재료의 공정연구실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데,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저희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고, 그런 개발된 소재를 이용해서 공정에 어플리케이션하는 이런 쪽의 연구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중에서도 염색 폐수에서 발생하는 염료를 흡착에 의해서 제거할 수 있는 새로운 흡착제를 개발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서론을 몇 장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아시겠지만 메조포러스 실리카라는 물질이 90년도 초에 개발된 이후로 이 물질이 갖고 있는 매우 큰 DP 면적이라든가 기공의 부피 또는 매우 샤프한 어떤 균일한 기공의 크기를 갖는 분포를 보여주는 이런 특징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떤 흡착제라든가 촉매의 강체로서 사용이 됐을 때 매우 유용할 것이라는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고요. 또한 실리카 같은 경우에는 서피스에 있는 OH 하이드로실 그룹 때문에 어떤 코버런트 링킹 또는 또는 물리적인 힘에 의한 또는 어떤 정기적인 찰스 인터랙션에 의한 펑셔널라이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이 같은 경우는 색을 많이 띠고 있기 때문에 어떤 폐수 속에 배출됐을 경우는 이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빛을 차단하거나 그런 영향을 주고, 또 미생물의 어느 정도 독성을 나타내고, 기존에 많이 쓰이고 있는 이런 활성 슬러지를 이용한 생물학적 처리에 잘 분해되지 않는 난분해성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염색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별로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는데, 대부분의 방법들이 이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요. 또 특히 생물학적 처리 같은 경우는 슬러지가 많이 발생하는데 여태까지는 전부 매립을 했었습니다. 슬러지를 매입하는 데 따른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고, 또 전혀 리커버리 같은 경우는 불가능했죠. 또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액티베이트 카본을 이용한 흡착입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다이를 흡착하기 위해서 많이 쓰이는 흡착제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액티베이트 카본인데, 그거 말고도 그런 클레이나 몇 가지 옥사이드들, 그리고 또 다른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들이죠. 플라이시나 또는 액티베이트 슬러지 같은 경우도 이제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시 흡착제로 사용해보자, 이런 연구들이 되고 있었는데, 이런 흡착제들이 갖고 있는 단점이라 그러면은 워낙 흡착량이 매우 낮습니다. 특히나 극단적인 예로 예를 들어서 액티베이트 카본 같은 경우 대부분 이제 2나노 이하의 작은 마이크로포어를 갖고 있는 흡착제인데, 2나노 이하의 작은 포어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벌키한 다이 같은 경우는 다이 쪽에서 이제 벌키한 물질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거의 이제 흡착이 안 되는, 그래서 흡착용량이 매우 낮고, 또 흡착에서의 속도도 이제 저희가 만든 거에 비해서 상당히 늦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또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은 폐기물이기 때문에 재활용한다기보다는 한번 흡착해서 또 매립하는 그런 단점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목한 거는 염색 폐수에 나오는 이제 다이를 흡착에 의해서 제거하고 또는 일부는 회수하기 위해서 어떤 오게닉과 이노게닉이 같이 들어있는 어떤 복합 물질을 만들자. 그래서 저희가 메조포러스 실리카라는 SBA15 형태의 메조포러스 실리카를 단체로서 사용하고, 여기에 펑셔널라이징을 하기 위해서 폴리일렉트로라이트라는 고분자 전해질을 이용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오게닉과 이노게닉을 조합한 이유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다이들이 대략 사용되고 있는 염료의 70-80% 정도가 일렉트로라이트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네거티브 차지를 띠고 있는 X 쪽의 다이들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그럼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다이들이 대부분 이제 네거티브 차지를 띠고 있는 X 다이고, 그런 것들이 만약에 흡착제에 반대의 차지인 플러스 차지가 있다고 그러면은 차지 인터랙션에 의해서 다이를 흡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파지티브를 나타내는 폴리일렉트로라이트를 메조포러스 실리카의 서포트에다가 함침을 시켜서 흡착제를 제조하고, 그러한 흡착제를 가지고
네거티브 차지를 나타내는 엑시드 레드라든가 다른 엑시드 쪽의 염료에 흡착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비교를 위해서 이제 컨벤셔널 실리카를 같이 써봤고요. 간단하게 이제 저희가 사용한 물질들의 스트럭처를 보시면은 여기 맨 위쪽에 있는 이 그림이 이제 고분자 전해질입니다. 간략하게 이제 PDA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나이트로젠 애톰에 플러스 차지를 나타내는 모노머가 고분자로 중합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각 모노머마다 플러스 차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분자 전해질을 사용할 경우에 서피스를 네거티브에서 포지티브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 그림들은 저희가 사용한 다이의 구조를 나타냅니다. 그 엑시드 블루나 엑시드 레드 같은 경우는 대략 사이즈가 이제 반경이 3.8, 길이가 이제 14옹스트롱 정도 되고요. 반면에 이보다 훨씬 더 벌키한 엑시드 바이올렛 같은 경우는 그 8옹스트롱 크기의 21옹스트롱입니다. 상당히 이제 이거보다 물론 더 벌키한 다이들도 많지만 이런 경우에 이제 액티베이트 카본 같은 마이크로포스트 어소번트로는 흡착을 할 수가 없는 경우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흡착제의 제조는 SBA15 메저폴 실리카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문헌상에 많이 제조법이 알려져 있고요. 그런 방법을 따라서 크로스와 P120이라는 블랙코폴륨을 이용해서 제조를 하였고, 제조를 한 다음에는 수성하는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성 후에 그 일러노말 HCl 용액을 처리를 함으로써 서피스에 있는 이제 실라놀들의 양을 좀 늘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분자 전해질을 함층을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컨벤셔널 실리카에도 마찬가지로 각 단계를 거쳐서 함층을 해서 두 가지 서로 다른 흡착제를 제조를 했고요. 그러한 흡착제의 이제 흡착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몇 가지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우선 그 키넥틱을 먼저 보여드리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대략 10분 이내에 이퀄리브리엄까지 도달하는 매우 빠른 키넥틱을 보이는데 좀 극단적인 경우지만 액티베이트 카본 같은 경우 아주 마이크로포스한 경우에 2주 이상 걸리는 또는 뭐 몇 달이 걸려야 평형 흡착량에 도달하는 이런 모양을 볼 때 매우 빠른 흡착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제가 파지티브 차지를 주는 폴리일렉트로라이트를 함층을 함으로써 서피스의 네거티브 차지를 파지티브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트 포텐셜을 측정을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시겠지만 실리카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이러한 폐하 범위에서는 네거티브 서피스 포텐셜을 나타냅니다. 근데 저희가 PDDA를 이러한 고분자 전해질을 함층을 함으로써 서피스 포텐셜이 이렇게 파지티브로 완전히 바뀌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메소포러스 실리카를 사용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서피스 에리어가 넓다는 거하고 스포어 다이아미터가 메소포어에 비해서 상당히 균일하다는 건데 그러한 것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BT를 이용한 흡착 실험을 했습니다. 보시면 왼쪽에는 이제 아이스톰을 나타내었고 오른쪽에 이제 기본 크기 빅볼을 나타내었는데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SBA15 제조한 것과 뭐 HCl용으로 처리한 것 별다른 차이를 보지 않고요. PDDA가 이제 담지가 되면서 어떤 서피스 에어리어라든가 코어 볼륨상으로는 일단 감소를 합니다. 고분자 전해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코어 다이아미터에 있어서도 대략 1나노미터 정도 감소를 하는 결과를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흡착제에서 중요한 것이 펑셔널 그룹이 얼마나 안정적인가 그것도 중요한 팩터가 될 텐데 저희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3번의 와싱 스텝을 거치면서까지 PDDA가 수용성으로 흘러나오지 않는가 녹아나오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해봤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검은색으로 표시된 게 이제 흡착제를 처음 제조한 단계가 여기에 첫 번째 와싱한 것, 세 번째 와싱까지 한 건데 보시면 첫 번째 와싱 스텝에서 상당히 호흡을 위한 서피스 에리어가 증가를 하지만 그 이후로는 이제 증가 폭이 둔화되는 어느 정도 초기에 과량으로 함침된 PDDA는 씻겨져 나오지만 그 이후에는 남아있는 그런 것을 알 수 있고요. 코어 다이아미터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증가했고 또 파란색으로 나타낸 두 가지 그림은 저희가 비교 대상으로 사용한 상용 실리카의 기본 크기나 그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PDA 담지를 처음에 할 때 담지하는 솔루션에서의 농도를 2%와 5% 다르게 해봤을 때
2% 같은 경우는 약간의 좀 오차라고 생각이 되지만 5% 같은 경우로 보시면 확실하게 처음에 제조한 거에서 첫 번째 와시스트에서 많은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상당 부분 흘러나오지만 그 뒤로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매우 안정성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특성을 보였고요. 흡착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아이소솜이라든가 칼럼을 이용한 화가곡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아봤는데 대표적으로 왼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SB15의 폴리머가 담기된 눈과 컨벤셔널 실리카에 담기된 두 가지 흡착제에 대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엑시드 바이올렛이라는 상당히 벌키한 다이에 대해서 흡착 실험을 했을 경우에 그 컨벤셔널 실리카 같은 경우는 대략 100mg/g 정도의 흡착 용량을 보였고 메조폴 실리카인 경우에는 이거의 4배 이상 되는 400mg/g 이상의 흡착 용량을 보였습니다. 저희가 마이크로프로스한 액티베이트 카본도 같이 테스트를 했을 경우에 엑시드 바이올렛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프로스한 액티베이트 카본에는 같은 시간에 실험을 했을 경우에는 흡착이 거의 안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거 볼 때 메조폴 실리카가 그 핍 특성 중에 특성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넓은 비평적이라든가 기본 크기의 균일한 분포라든가 이런 특성 때문에 더 많은 흡착량을 보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칼럼을 이용해서 이제 연속적인 흡착 공정의 적용 가능성을 알아봤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엑시드 블루나 엑시드 바이올렛이나 마찬가지로 대략 레드 볼륨으로 200이나 150 정도까지 처리가 가능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리커버리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전의 흡착 공정이라든가 다른 공정들에서는 전부 다 슬러지가 발생하고 그 슬러지를 매립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흡착제를 만들면서 어떻게 하면 일부라도 리커버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아이오닉 인터랙션이라면은 어떤 pH 조건을 바꾼다든가 그렇게 함으로써 탈착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험을 했고요. 그 탈착제로서 몇 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직 탈착 실험에 대해서 이제 완벽하게 끝내지 못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5가지 정도 테스트를 해봤고 아세톤이나 에탄올 같은 그 비이온성 유기물질 같은 경우는 흡착할 수 있는 효율이 거의 떨어졌고요. 대신에 이제 그 전해질인 HCl이라든가 질산이라든가 또 NaOH 베이스도 같이 테스트를 해봤지만 또 여기 NaCl 같은 경우 이런 간단한 일렉트로라이트 가지고도 흡착된 양의 50% 정도는 탈착을 시킬 수 있다. 이런 결과를 얻었고요. 그 새로운 흡착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만든 그런 PDDA가 함침된 SB15이라는 그런 흡착제가 갖는 단점이라고 그러면은 경제성입니다. 저희 처음에 SB15 제조할 때 테오스라든가 플루로닉이라는 블라크폴리로나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제조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는 테오스의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처음에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기존에 사용되고 있던 흡착제들 다른 곳에 나온 폐기물을 가지고 흡착제로 쓴다든가 이런 거에 비하면 상당히 비싸죠. 그렇지만 메조폴 실리카의 경우에도 아시겠지만 실리카 소스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테오스뿐만이 아니라 가장 이제 실험실에서는 시약급으로 테오스를 쓰고 있는데 그 외에 이제 실리케이트 쪽에 그런 것들이 많이 실리카 프리커서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메조폴 실리카를 제조한 연구들도 상당히 진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한번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흡착제도 앞으로는 이제 가격 경쟁력에서 이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기존의 흡착제에 비해서 흡착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4배 이상 이렇게 크게 나타나고 또 키네틱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또 부분적이긴 하지만 리커버리도 가능하고요. 또 한 가지 이런 흡착제가 갖는 장점으로 얘기한다면은 서피스를 네거티브에서 포지티브로 바꿨기 때문에 네거티브 차지를 띠고 있는 수용액에 녹아있는 컨테미넌트라면은 흡착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내추럴 오게닉 매러라든가 이런 내추럴 오게닉 매러도 상당히 벌키한 크기가 큰 수용성 오염물질로 알려져 있죠. 이런 것들을 흡착하는데도 활용이 되거나 또는
인을 포함한 어떤 NiOn들을 흡착할 수 있는 이렇게 흡착 대상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식으로 흡착 용량이 크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는 흡착 용량이 매우 낮기 때문에 별로 농축 효과가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흡착을 많이 하게 되면은 그 농축된 것을 탈착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후에 처리 공정이 예를 들어서 뭐 파이롤리시스라든가 이런 공정에 적용을 함으로써 실리카는 이노게닉이기 때문에 재활용을 하고 오게닉 부분은 태워버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오퍼레이션을 한다면 그 기존의 처리 공정을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요약을 하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폴리일렉트로라이트라는 물론 그 고분자 전해질의 네거티브 차지를 띄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 실리카가 네거티브이기 때문에 잘 함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지티브 차지를 띄고 있는 폴리일렉트로라이트를 메소포 실리카에 함층을 함으로써 서피스 포텐셜을 네거티브에서 포지티브로 바꾸고 그로 인해서 네거티브 다이를 대부분이 상업적으로 쓰이고 있는 다이들이 네거티브이기 때문에 네거티브 다이를 흡착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흡착제를 제조를 하였고 이러한 흡착제가 차지 인터랙션에 의해서 다이를 흡착을 할 수 있고 또 기존의 흡착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서비스에리아가 크고 호흡 볼륨이라든가 호흡 단가가 이점이 있기 때문에 흡착 용량에 있어서도 기존의 다른 것과 비교할 때 작게는 4배, 마이크로프로스탄 카본과 비교할 때는 뭐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흡착 용량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또 아직 연구가 완결되진 않았지만 대략 간단한 NaCl 같은 일렉트로라이트를 사용해서도 50% 정도까지 탈착을 시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고 이런 흡착제를 가지고 앞으로 다른 흡착 공정에 또는 다른 흡착질에 적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